이제 건물 짓는 거 해봤어요. 건물 지어진 걸 사는 것도 해봤고, 건물 짓는 것도 해봤고, 취득세도 냈고, 재산세도 냈어요. 이제 그 다음 차례가 76번 할 차례인데, 76번의 키워드는 증축입니다. 증축입니다. 신축과는 다르죠. 신축은 새로 짓는 거고, 증축은 이미 만들어진 거를 더해서,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건축이죠. 그러면 신축과 증축의 가장 큰 차이는, 신축은 없던 걸 만드는 거고, 증축은 있던 거에 더하는 거고, 이 정도 차이네요. 그래서 뭐 시간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취득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 이게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취득까지가 취득 부대 비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쓴 돈이 취득 부대 비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취득 중, 여기가 취득 중, 취득을 하는 중이다. 취득을 하는 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 취득을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취득 후.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취득 중, 취득 후. 그러니까 취득 중이 취득 전이랑 같은 말이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축이 뭐냐 하면 신축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없던 거를 지금 새로 취득하는 중이고, 증축은 취득 후의 이슈죠. 이 정도를 아시면 돼요. 신축과 증축의 차이. 그러면 그 취득 중에 쓴 돈이랑 취득 후에 쓴 돈은 요거에 이제 뭐 신축 증축이 여기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왼쪽에 포함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동차세, 재산세 뭐 이런 거 있겠지. 자동차세, 재산세. 그러니까 신축은 취득세 쪽이고, 증축은 이제 자동차세, 재산세 쪽이다. 그러니까 둘 다 세금인데 성격이 다르죠. 둘 다 축인데 성격이 다르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성격을 봤을 때 취득세도 세금이고 자동차세, 재산세도 세금인데, 취득세는 그 취득하는 자산에 더했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취득 중은 자산. 취득 중에 쓴 돈은 할부입니다. 할부. 딱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쓰는 동안 할부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취득 후에 지출하는 거는 보통 비용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재산세를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세금이지만 같은 세금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비용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중에 지출한 건 자산 가격에 더해라. 취득 후에 지출을 한 거는 비용 처리를 해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그럼 지금 증축은 뒤쪽이잖아요. 그럼 이게 비용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부터 원칙과 예외를 따져볼게요. 취득 중에 쓴 돈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딱 하나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단기매매 증권. 단기매매 증권만 취득 부대 비용인 수수료를 900번으로 처리를 했죠. 원칙, 예외 찾았습니다. 왼쪽.
그래서 예외는 단기 매매 증권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왼쪽은. 오른쪽이 이제 최근에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이 끝난 이후에 쓰는 돈은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 그 취득 중에 쓴 돈은 뭐 취득세, 자동차로 치면 취득세라고 치면 이 취득 후에 쓴 돈은 뭐 기름값, 유류비 뭐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증축은 취득 후인데 비용으로 해야 되나? 이게 좀 느낌이 어떤지 볼게요. 증축을 하면 건물이 커지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건물은. 근데 비용 처리를 한다? 좀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취득 후에 지출한 내용을 따로 배울 겁니다. 이제 원칙은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취득 후에 돈을 지출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본적 지출이랑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때 지출이라는 단어는 현금의 유출을 뜻해요. 그러니까 돈이 나갔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부터 보면은 우리 어제 자본화는 배웠죠. 자본화는 자본으로 만든다. 자본이 되면 자산이 늡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냐? 자본에다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 지출 자체가 자산의 감소잖아요. 근데 자본에다 또 돈을 썼대. 그럼 자산 증가죠. 그러니까 돈 써서 돈 내고 돈 먹기 뭐 이런 거네. 그러면 그 언제 자본적 지출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성격. 자본적 지출은 키워드가 생산 능력이 향상돼야 돼요. 생산 능력 뭐 증대, 향상 이런 느낌으로 생산 능력이 향상돼야 된다. 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뭐 단어를 딱 글자 그대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느낌을 보는 게 중요해요.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생산 능력 향상이랑 한 개 더 있어요. 내용 연수 증가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내용 연수 증가. 생산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증가되었다. 어떤 느낌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돈을 썼는데 생산성이 증가되었다. 예시. 내가 건물을 샀는데 오피스텔 하나 샀어요. 5층짜리. 세 받으려고, 월세 받으려고.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사람들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달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더 잘 들어오겠죠? 그럼 내가 이 오피스텔 가지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됐죠. 그게 생산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다는데 돈을 썼지만 이게 헛돈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팔 때 엘리베이터 값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겠지.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내가 뭐 아파트 이사를 갔다. 근데 좀 안쪽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 팔 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나가는 거죠. 뭐 그런 게 생산성 향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헛돈 쓴 거 말고 진짜 퀄리티 높이는데 돈을 썼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용 연수 증가는 그냥 더 오래 쓰게 된 겁니다. 오래 쓰게 된 거. 요거는 뭐 실제로는 그런 일은 잘 없는데 뭐 자동차로 예를 들어보면은 뭐 요새는 뭐 자동차 오래 타면 그냥 폐차하고 새 차 사죠 보통. 만약에 내가 이 차를 너무 좋아해. 엄청 클래식카인데 20년 된 차예요. 근데 이 차가 너무 좋아. 근데 퍼진 거예요. 그럼 엔진을 들어서 엔진을 새 걸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건 차가 다시 좋아졌죠? 이제 그런 게 뭐 내용 연수 증가라고 볼 수도 있고 생산성 향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느낌만 보시면 돼요. 퀄리티가 좋아졌다. 그럼 이건 돈을 썼지만 자산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산인데 그러면 그 자산 중에서도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 해당 계정 과목이에요. 뭐가 될지 모르지. 건물이 퀄리티가 높아졌는지 아니면 뭐 자동차가 퀄리티가 높아졌는지 그러니까 그 해당 계정 과목을 쓴다는 소리예요. 자산인데 해당 계정 과목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해당 계정 과목이라 쓸게요. 자산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 배운 거 뭐 차량 운반금, 비품, 토지, 건물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쓴 거를 알아서 더해라. 그러니까 얘는 답이 쉬워요. 그냥 그 자산의 금액만 더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은 아니죠.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엘리베이터를 단 게 취득 중에 단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이미 완성돼 있는데 추후에 단 거잖아요. 그럼 얘는 취득 후인데도 자산으로 하는 예외인 거죠. 원래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본이라는 말이랑 자산이란 말이 짝을 이룬다. 요건 어제 배웠죠? 자본이 늘면 자산이 는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수익적 지출로 갈게요. 수익은 돈을 버는 걸 말하죠. 그럼 수익적 지출의 의미를 보면은 근데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장사를 하는 거니까 수익을 당연히 바라고 있겠죠.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쓴 돈은 보통 돈을 벌기 위해 썼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수익적 지출은 수익을 바라고 쓴 지출이다. 수익을 바라고 쓴 지출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돈 벌려면 돈 써야죠. 그래서 얘는 비용을 뜻하는 거지.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계정 과목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얘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비용입니다. 수익을 위해 쓴 돈을 비용이라고 하니까. 키워드부터 써야 되는데. 그럼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찾냐? 사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지출은 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이 더 많아요. 그럼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는 원상회복, 능률 유지, 원상회복, 능률 유지. 근데 얘는 딱 키워드가 그냥 자동차예요. 무슨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상회복. 차를 샀어요. 가다 타이어 빵꾸 났어요. 빵꾸 난 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빵꾸 안 난 게 정상이죠. 빵꾸를 때렸어. 원상 회복됐죠. 그럼 이게 차가 좋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로 갔다 0으로 온 거죠. 그럼 요건 그냥 비용이에요. 차가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되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린 거죠. 그런 게 원상 회복. 뭐 차 타고 가다가 벽 긁었어요. 주차장. 도색 까졌죠? 까진 게 정상이 아니죠. 보기 싫어서 도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상 회복이죠. 딱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예시를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은 방금 말씀드린 거 뭐 타이어 빵꾸라든가 아니면 뭐 도색
딱 요 정도 느낌이고, 그럼 자본적 지출은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뭐 증축했다, 딱 요런 느낌 아닌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달았다 하면 또 이런 것도 있겠지. 건물 그 처음에 분양 받고 들어갈 때 또 옵션 넣잖아요. 뭐 시스템 에어컨을 넣었다. 좀 돈은 더 들지만 나갈 때 또 제값 받겠지. 뭐 그런 느낌. 그 느낌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항목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능률 유지는 엔진 오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엔진 오일 저는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새 거인 상태지만 쓰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걸 갈면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그렇죠. 그 능률 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얘도 둘이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수익적 지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회계에서는 자산으로 지금 봤잖아요. 차량 운반도 회계에서는.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보면 자동차는 비용입니다. 그냥 돈만 계속 줄줄 테니까. 네, 여기서는 그냥 형식적인 자산인 건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비용 덩어리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이 차량 유지비거든요. 개정 과목이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 차량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럼 얘는 언제 쓰냐면 자동차일 때. 자동차일 때 수익적 지출이면 차량 유지비예요. 왜냐면 이 모든 상황이 자동차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차량 유지비가 아니면 이제 2번이 수선비거든요. 수선이라고 하면 보통 옷 같은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실제로 그 여러분 뭐 아파트 사시면은 그 아파트도 뭐 재무 상태표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보면은 장기 수선 충당금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고장이 아니라 뭐 깨지고 벗겨지고 이러면 그 돈 쓰는 돈을 미리 채워놓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수선은 고치는 거를 전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도 거의 차를 고치는 쪽인데, 그러니까 얘는 차냐 아니냐로 따지면 돼요. 수익적 지출이 차에 발생했냐 아닌 거에 발생했냐. 거의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건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리창이 깨졌다 해볼게요. 유리창. 그 유리가 깨져 있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리가 자동차 유리일 수도 있고 건물 유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유리면 차량 유지비고 건물 유리면 수선비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느낌? 근데 차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거지. 차면 차량 유지비고 아니면 수선비다. 그 정도만 보시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76번.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아니고 증축인데요. 그럼 이미 건물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공장의 개정 과목을 찾아야 돼요. 건물이겠죠? 왜냐면 공장은 사용할 목적의 건물이잖아요. 그럼 공장을 지었을 때 이미 개정 과목이 건물로 해놨을 텐데 여기다 증축을 했죠. 그럼 내가 쓴 돈은 건물에다 붙이면 돼요. 해당 개정 과목이니까. 근데 아마 이 76번 문제는 증축이라는 거의 뜻을 아마 거의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다 맞췄을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만약에 신축으로 착각을 했어도 답이 건물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공장이 완공되었다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럼 신축으로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신축이어도 건물이죠. 증축이어도 건물이죠. 그러니까 틀린 사람은 없을 거다. 몰랐어도.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긴 하죠.
뭐 어쨌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러나 저러나 건물이네.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네요, 증축 자체가. 근데 알아야 별게 아닌 걸 아는 겁니다. 그럼 공사 대금이 1억이란 말이에요. 분개를 해보면 건물 1억. 그러니까 얘는 이 1억짜리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공장을 10억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에 1억 더 들여서 11억짜리 건물이 됐다,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본적 지출인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근데 여기서 자본적 지출을 이걸 어떻게 하냐? 증축 보고 알아야 돼요. 실제 뭐 회사 일할 때 누가 알려줄까? 뭐 안 알려주겠죠. 그럼 뭐 1억인 건 찾았어요. 그러면 이때 결제 수단이 1억 중에 60%가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결제를 어음으로 결제네요. 근데 이게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문을 했으니까 증축 좀 해주세요. 그럼 1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60%가 6천만 원이죠. 그럼 원래 지금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음을 줬다는 말은 지금 6천만 원을 못 주니까 일단 어음을 가져가라. 6천만 원 써놓은 어음을 갖고 가라.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결론은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했다는 말은 외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외상하는 방법 중에 약속어음을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외상입니다. 근데 외상 중에 디테일을 따져보니까 그게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했다 이 말이고. 그럼 이때 약속어음으로, 그러니까 받은 것도 중요하고 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사고 있는 게 원재료가 아니죠. 그 원재료를 샀을 때 어음을 주면 지급어음이거든요. 근데 원재료 아닌 거 샀을 때 어음 주면 미지급금이거든요. 이것도 엄청 많이 틀리겠죠? 약속어음으로 결제해왔다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약속어음으로 결제했다고? 이거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거나 다 알아. 지급어음 뭐 이렇게 썼을걸? 미지급금이죠. 한국건설입니다. 한국건설. 그러니까 어음하면 어음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6천을 지금 못 주니까 6천 써진 어음만 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 갖고 오면 6천 줄게. 그러니까 부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4천만 원이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당좌 예금 차감. 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증축이 자본적 지출인 것. 그럼 자본적 지출은 해당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공장이니까 건물이다. 이렇게 됐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약속어음을 지급했다. 네, 원재료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네, 만약에 내가 사는 게 원재료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증축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수익적 지출로 바꿔볼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냥 진짜 극단적인 예시인데 만약에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옆이 살짝 부서진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당연히 고쳐야겠죠. 수리비가 얼마냐는 1억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100억짜리니까 1억 정도 들 수도 있지. 근데 이걸 고치면 원상 회복이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계정 과목이 뭐냐? 수익적 지출이면 차 아니죠. 수선비. 일단 수선비인 건 알았어. 대변은 안 바뀌죠. 대변 안 바뀌어요. 왜? 수선비도 원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선비로 바뀌겠죠? 그럼 수선비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건물이 본사 건지 공장 건지 확인해야 돼. 공장 건물이면 500번 수선비, 본사 건물이면 800번 수선비겠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제일 좋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76번은 결과적으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키워드가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77번 가보겠습니다. 77번. 그리고 76번에 그것까지 보면 좋겠다. 이 76번은 당사 발행 약속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배서양도 나올 수도 있죠. 당사 발행 약속음을 줬을 수도 있고 배서양도 할 수도 있잖아요. 남한테 받은 걸 줬을 수도 있죠. 그럼 계정 과목이 어떻게 바뀌려나? 배서양도를 배운 기억은 나시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 더 설정을 해볼게요. 이 6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줬는데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 옛날에 A라는 애한테 제품을 팔고 받아놨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했다 하면 제품을 팔고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적어놨겠죠. 그리고 A 이렇게 적어놨겠네. A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약속어음이다. 제품을 팔고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그걸 줘버리면 받을 어음이 사라지겠죠. 거래처는 A라고 적고요. 자산에 감독했네요. 왜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줬으니까. 배서 양도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것까지 확인하면 제일 좋겠네요. 그럼 배서양도 나왔으면 복습할 때 배서양도 파트 찾아서 같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시키면 좋겠죠. 배서양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좌 수표를 발행 지급하는 것처럼 배서양도도 일종의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그 주제라고 하기보다는 당좌 수표 발행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은 77번입니다. 77번은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비.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비라고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고 계정 과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뭐 찾는다기보다는 이것부터 볼게요. 계정 과목을 여기까지 읽고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습니다. 왠지 생각해야 돼요. 수리를 했다고 했지 수리를 해서 퀄리티가 좋아졌다? 그런 말 한 적 없죠. 그럼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 뭐 했어? 하면 수리했어요 이럴 거죠? 왜 했어?에 대한 대답이 없잖아. 수리를 왜 했는지 지금 말 안 하잖아요. 맞죠? 항상 목적.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뒤에 가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알겠네요.
가서 보니까 뭐에 답이 있는 거죠? 가치가 증가했다네. 근데 혹시 이것도 못 알아먹을까봐 자본적 지출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말을 해주죠. 근데 자본적 지출은 과잉 친절이고요.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가치가 증가했다 이거 가지고 자본적 지출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직장 상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가 내 직장 상사가 나한테 수리했다, 기계장치 가치가 높아졌다, 이것까지 말을 해야지 당연히. 근데 이건 자본적 지출이야 이렇게까지 할까?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은 76번처럼 증축했다 끝 이렇게 와야 맞죠. 근데 수리 자체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축이라는 이슈는 증축 안에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걸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축으로 끝난 거예요. 자본적 지출이. 근데 수리를 했다는 수리 자체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받쳐줘야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면 해당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계장치가 나왔어요. 이 기계장치는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냐면, 기계장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장치, 제품을 만드는 기계장치를 기계장치라고 해요. 왜냐면 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진짜 극단적인 예시인데,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기계장치 자체를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건이 기계장치 A라는 걸 만든다고 할게요. 그럼 기계장치 A를 만들 때 기계장치 B가 필요하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기계장치 B로 기계장치 A를 만드는 회사인 거야. 그럼 우리가 기계장치 A를 왜 만들었나요? 팔려고 만들었겠지. 그럼 이 기계장치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품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거 뭐냐고 안 물어본다니까 누가? 이거 뭐예요? 하면 기계장치 A요 이러겠죠? 네, 왜 만들었어요? 이러면 팔려고요 이러죠?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제품이에요. 알겠죠? 팔려고 만든 건 그냥 제품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계장치 A를 팔려고 만들고 있죠? 근데 이걸 만들어내는 기계장치가 B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계장치 B가 필요한 거죠. 계속 사용해야 되죠. 그럼 얘를 기계장치라고 불러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부르는 계정 과목은 목적만을 말합니다. 목적.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건 그냥 극단적인 예시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번에는 현대자동차를 생각해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만들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 그랜저 엄청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럼 그랜저를 왜 만들었죠? 팔려고. 그럼 그랜저 뭐라 불러요? 제품이죠. 근데 현대자동차 안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들 주려고 그랜저 또 줄 수도 있죠. 그럼 그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사용할 목적이죠. 팔려고 만든 게 팔 거면 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팔려고 만든 그랜저는 제품이죠. 그럼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랜저는 차량 운반부. 같은 그랜저인데 누가 그랜저냐고 안 물어봐요. 왜 갖고 있는지 물어보지. 그럼 이건 팔려고 만들었고 이거는 타고 다니려고 한데 갖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목적만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이 기계장치가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이딴 말이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라고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계장치 B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뭐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장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사용 중인 기계장치라고 한 거예요. 판매 목적인 기계장치로 혹시 착각할까봐. 그러면 여기서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겠죠.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으니까. 기계장치 1500. 결제 보통이익은 답은 엄청 쉽네요. 그러면 여기서 기계장치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수익적 지출을 말하는 거죠. 그럼 계정 과목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아야겠네. 500번 수선비 그것까지 아시면 돼요. 자본적 지출 나오면 수익적 지출로 바꿔보기 항상. 그럼 77번도 자본적 지출이고요. 네, 뭐 자본적 지출 다 봤어요. 두 문제면 뭐 충분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13페이지 78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78번 중요 표시할게요. 78번은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이게 좀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차변 대변에 각각의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슈가 크게 하나거든요. 근데 얘는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두 문제 같은 한 문제예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될 원재료라고 하는데 사실 제조 과정에 사용될 이 설명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왜일까? 원재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조 과정에서 쓴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대충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으면 좀 실력이 점점 느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원재료는 당연히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까봐, 아니 이거를 뭐 어떻게 하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럴 거면 상품이라고 썼을 거라고 애초에. 맞죠? 왜냐면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재료라고 써놓고 팔 수도 있잖아요 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라는 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맥락으로서 제품이란 걸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될까요? 제품은 내가 팔려고 만든 거죠. 근데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 알겠죠? 그러면 원재료, 앞에 건 필요 없는 말이죠. 원재료 30만원, 시가 50만원, 이걸 또 해석해 봅시다. 원재료 30만원, 왜 30만원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30만원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원재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재료를 30만원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 30만원에 샀겠지 뭐.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30만원이고 이게 곧 장부 금액이란 소리죠. 30에 사서 30이라고 적어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누가 안 해주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해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시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시가는 시장 가격이죠. 시세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가 50만 원이 일단 지금 의미가 있을지부터 생각을 할게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시가의 의미는 내가 지금 이걸 30에 샀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지금 사면 50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샀어요? 안 샀죠? 그럼 어쩌라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향이 또 두 가지인데 지금 원재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재료라고 했다는 말은 얘는 사기만 해요. 팔 일이 절대 없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살 일밖에 없는 거의 시가는 지금 살 때 가격이고, 만약에 이게 상품이나 제품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시가는 팔면 이 가격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물건이면 시가가 지금 사면 이 가격이다 이 말이고, 파는 물건이면 지금 팔면 이 정도에 팔 수 있다라는 뜻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두 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크게 살 때 팔 때. 왜냐면 금 같은 거 생각하면 살 때 팔 때 시세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원재료의 시가는 지금 사면 50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네요. 그런 거를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원재료를 지금 제품 만들려고 사왔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썼대요. 그럼 또 나왔네. 기계장치를 수선했다. 이거 가지고 배정 과목 알 수 있나요? 없다 그랬죠. 그럼 이제 단서를 찾아야겠죠. 수익적 지출이라네. 그럼 답은 500번 수선비잖아요. 수선비 얼마죠? 30만 원이죠. 왜냐면 내가 이 원재료를 사느라 30만 원을 썼고 30 주고 이 원재료를 얻은 거죠. 그럼 이 원재료를 기계장치에 발라서 기계를 수리했으면 30만 원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수선비는 30만 원짜리지. 그러면 차변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이슈가 나왔네요. 그럼 지금 수익적 지출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이면 기계장치죠.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 안 하다가 시험장 가서 생각하려면 뭐였지 일 확률이 높죠. 당연히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도 까먹는데 장기 기억화를 시켜야 돼 계속. 그래서 수선비 반대 기계장치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한 가지 힌트가 또 있는 게 금액만 봐도 알아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30 써서 막 퀄리티 엄청 좋아질까? 기계는 몇 천만 원일 텐데 뭐 유지나 했겠지. 참고사항이 참고사항. 상대적인 게 기계가 20만 원짜리인데 30 썼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자본적 지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문제를 다 보고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이니까. 그러면 차변은 끝났습니다. 아, 나는 30만 원 주고 수리를 했다. 뭘로? 원재료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대변에 원재료가 사라졌습니다. 30만 원짜리가 사라졌죠? 뭐 이거 어차피 30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다 했죠? 원재료 왜 샀습니까? 우리 원재료 왜 샀죠? 샀을 때? 제품 만들려고 샀죠. 제품 만들었나요? 아니네요. 저격팔. 여기서 다 틀렸을걸? 두 개잖아요. 차변대변 주제가. 저교에 8만 누르면 되는데 그걸 까먹어서 틀렸을 겁니다.
저교를 쓰는 건 유일하게 재고자산 저교팔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섞어서 내버리면 오답률이 늘겠죠, 당연히. 이런 문제는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겠습니다.